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오늘은 이 시장 포인트가 좀 많이 좀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은 이제 코스피가 1.01% 상승을 하고 코스닥이 0.60%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해줬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 매도는 이제 리밸런싱, 이제 MSCI 리밸런싱 이슈가 맞고요. 오늘 이제 매매 동향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매매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이 추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보다 강도가 세진 않지만 추가 매도가 나오고 코스닥에서도 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을 또 매수를 했죠.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외국인 종목별로 순매수를 한 순위를 보면 자, 외국인 기간 매매 상위를 보겠습니다. 이제 금액으로 볼게요. 오늘 9월 1일이고요. 종목명 중에 이제 1등이 코덱스 200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킨덱스 200.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죠. 이게 뭐냐 하면은 ETF 상품인데요. 이제 코덱스 200은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고 이제 킨덱스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이제 운용을 합니다. 이제 지수 시가총액 코스피에서 상위부터 이제 1위부터 200위까지 해서 그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제 추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사는 거죠. 이제 코스피랑 움직임이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98% 정도 흡사를 합니다. 이제 1위부터 2위까지가 움직이면 코스피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추종을 해서 가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죠. 근데 이제 코덱스 200 차트를 보시면 흡사합니다. 킨덱스 200도 같은 움직임이죠. 코스피 200 지수를 그대로 이제 추종을 해서 가는 ETF 상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5천억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종목별로 이제 지수를 사는 거죠. 킨덱스 200까지 매수를 하고 네 번째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곱하기 2입니다. 얘네들보다 두 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 오르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2% 오르는 겁니다. 레버리지죠. 그런 상품인데 외국인이 이렇게 현물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와중에 지수 상승 쪽으로 추종을 하는 ETF를 매수를 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제 단기적이던 중기적이던 상승을 좀 바라보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기간을 보시면요. 기간도 이제 레버리지를 샀고요. 코스닥 150. 이거는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1위부터 150까지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매수를 했죠. 이제 코덱스 200도 여기 보이고요. 근데 매도가 이제 선물 인버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버스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 거죠. 시장이 내려가면 이 종목은 이제 상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1% 빠지면은 얘는 이제 1%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기간에 좀 LP 물량도 있긴 하지만 이 종목들에는 이제 다른 주체도 있기 때문에 이 기관과 지금 외국인이 상승 쪽에 가는 ETF를 좀 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했죠. 현재 누적이 2조 7천억입니다. 이번 달에 이제 만기일이 있죠. 선물이랑 옵션이랑 동시에 이제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제 9월 둘째 주 목요일인데요. 이제 9월 10일이네요. 이제 9월 12일이 이제 만기일입니다. 이번 주는 좀 상승 쪽으로 지수를 좀 어느 정도 이제 끌고 올라가려고 이제 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돌발 악재만 나오지 않으면 시장 지금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메이저들이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좀 이제 걸리는 게 신용잔고가 이제 또 사상 최고치를 넘어갔습니다. 16조죠. 시장이 하락할 때 조금 줄어드나 했는데 다시 한번 개인분들이 신용을 써서 시장에 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는 신용 괜찮습니다. 신용이. 근데 최근에처럼 이제 하락이 세게 나오고 그때 하락이 한 번 더 나왔으면 반대 매매가 정말 많이 나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을 되도록이면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인데요. 아까 두 종목 말씀드렸죠. 오늘 산 종목들 외국인이. 코덱스 200. 외국인 보유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사죠. 계속 사고 있습니다. 킨덱스 200. 오늘 많이 샀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시장을 추종하는 상승 쪽으로 추종하는 ETF를 외국인이 사고 있다. 그러면서 선물을 동시에 매수를 한다. 그럼 시장을 이제 좀 위쪽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면은 이제 만기일에 맞춰서 매물이 또 선물해서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줘야겠죠. 여기서 이제 좀 상승을 한다 하면 이제 만기일 이번 주에 상승을 하면 이제 다음 주에 돼서는 좀 어느 정도 차익하는 선물 매도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포지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시장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댓글로 이제 넷마블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이제 봤는데 이 방탄소년단 관련주가 오늘 다 급등을 하고 시가에 높게 띄워놓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이런 종목들은 내일 바로 이렇게 회복해주지 않으면은 조정 들어가는 겁니다. 이 패턴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시가에 띄워놓고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장대음봉이 나왔죠. 그럼 이거는 파는 겁니다.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받아줬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이게 바로 다음날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조정에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빌보드 1인가요? 오늘 뉴스 나오면서 이제 좀 시가에 이렇게 많이 올랐죠. 넷마블이 이제 빅히트 지분을 갖고 있고 DPC도 이제 관련 회사입니다. 똑같은 흐름이 나오죠. 이제 넷마블은 영상에서 요 구간에서 이제 넷마블 빅히트 상장 합쳐서 이제 넷마블이 빅히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시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량 거래가 좀 터지는 거 보니까 시세를 이제 어느 정도 좀 뽑아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제 팔아주고 챙겨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볼게요. LG전자는 뭐 21선 매수 부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올라왔는데 시세가 더 남았습니다. 이제 설명드렸죠. LG전자는 코로나 국면에서도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TV가 많이 팔리고 있고 영업이익이 좀 좋은 쪽에 이제 프리미엄 TV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년부터 좀 가시 성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LG전자는 좀 끌고 가시는 게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LG전자도 이제 매도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LG전자는 뭐 여기 한번 이제 넘어가는 흐름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매도 자리는 이제 고점 정도 오면은 단기 매도가 되겠죠. 반이라도. 나머지는 이제 끌고 갈 수 있겠죠. 중기적으로 보시면 이제 끌고 가도 되고,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전고점 부근 9만 원 넘어가면은 그 부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좀 LG전자는 선택을 받았고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용도 있고요. 좀 끌고 가면서 이제 추적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와 카카오 네이버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고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이제 2상이랑 3상을 동시 진행하는 계획서를 이제 제출했죠.
식약처에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좀 해석을 해보면은 시간을 좀 단축을 어느 정도 이제 시키려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삼상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상과 동시에 진행하면 이상을 이제 좀 뛰어넘는 거니까 치료제 개발까지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그냥 건강한 사람의 일상은 완료하고 경증 환자 대상으로 들어가고 있죠. 셀트리온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건 셀트리의 성장성이고 매출 반영을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보고 이제 그런 기대감,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다음 단계를 이제 그런 이슈를 보고 이제 기다리면 이제 9월 중순에서 말 정도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이제 기간이 가까워지면 일상 결과가 나오고 이제 뭐 오늘 내용처럼 이상 3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하면 이제 9월 중순에서 말까지 이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떨어질 때마다 박스권 하단이죠. 모아야 된다. 이제 한 주, 두 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셀트리온은 뭐 이제 그 전에 지금 영국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일상 들어가 있죠. 그게 뭐 결과가 급하게 갑자기 나오면은 이제 뭐 주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뒤로 제쳐두고 이제 국내를 보고 있으니까 좀 여유를 갖고 이제 일상 결과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막 급하게 갈 거면 재미가 없죠. 9월 중순이나 말일까지 기다리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전략을 말씀드릴 때 뭐 여기에서 사신 분은 없죠. 이때는 매도를 한다고 이제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날은 매도를 했죠. 50% 매도를 했습니다. 이날 이제 매도한 것도 같은 패턴이에요. 이제 아까 넷마블 보여드렸죠. 이날 이제 임상, 일상 승인이 나왔어요. 승인이 나왔는데 시가에 올려놓고 올라가질 못하고 이제 빠졌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끌고 온 거 50% 이제 챙겨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제 다시 매수 가는 구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지금 최근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빠질 때마다 모아 가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빠진 것도 없죠,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러면 걱정을 할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저가권에서는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모아 가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셀트리온은. 지금은 이런 움직이지만 셀트리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보다 더 작은 종목들은 무슨 내용만 나오면 뭐 상한가 가고 하는데 이제 셀트리온은 그렇지 않죠. 상대적으로 종목이 크고 나라의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지원금도 받아서 확정을 했죠. 나라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이제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셀트리온은 3월 15일 공매도 금지부터 9월 1일까지 오늘까지 매수 주체를 갖고 왔는데요. 외국인들이 상입니다. 다 외국인들이 다 매수를 해서 들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성장성과 이런 내용들 매도가 안 나가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안 좋으면 이제 계속 때려박아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점 매수를 해서 들고 있죠. 이 물량이 그대로.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저가권에서는 모아서 이제 조금 지나면 일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그때를 이제 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과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슈는 이제 시간을 좀 단축을 시키려고 2상, 3상을 이제 동시 진행하는 계획서를 이제 식약처에다 셀트리온이 제출을 했고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은 모멘텀은 더 커지죠. 정말 이제 가까워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이 자금력이 있어서 이제 작은 회사들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제 작은 회사들이 더 많이 오르는데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죠. 주식은 이제 자산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계속 꾸준히 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이슈 내용 주가름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계속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 보다가 좀 흐름이 괜찮게 나온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나도 주도주다 하면서 올라가다가 이제 꺾였죠. 꺾여서 이만큼 내려와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오늘 캔들이 여기 쌍바닥 그리면서 한번 뺐다가 이제 좀 양봉이 좀 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왔죠. 이제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을 이제 애플에 납품을 하죠. 그리고 이제 패널 LG전자 이제 TV 쪽에 납품을 하는데 LG전자가 TV가 좀 잘 팔렸죠. 꾸준히 TV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LG전자에서 말씀드렸을 때 LG 이노텍 역시 전장 부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 패턴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쌍바닥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시가에서 한번 밀렸습니다. 여기 전저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 손절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전저점이죠. 그리고서 바로 이제 끌어올렸어요. 분봉을 보시면 여기서 이탈 시켰다가 오후에 급하게 올렸죠. 그럼 이거 물량을 털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얘가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맞겠죠. 단기로 보시는 분 여기까지 보시는 거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해서 여기서 이제 안착을 하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양봉이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가가 시작을 했죠, 상승이. 여기를 만약에 움직이다가 이탈을 하면 여기는 이제 손절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으로. 그러면서 이제 회사 내용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LG노텍은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회사 내용은 자세히 좀 분석을 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